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식을 한번 봅시다. 자, 56 나누기 14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56에 14가 몇 번 들어갈지를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4 곱하기 1은 14고 14 곱하기 2는 28이고 14 곱하기 3은 40이고 14 곱하기 4는 56입니다. 1부터 쭉 계산을 해봤더니 14 곱하기 4, 그러니까 14를 4번 더했을 때 56이라는 수가 나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답이 4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나눗셈을 풀 때 이게 나머지가 없는 경우라고 선생님이 미리 말해줘서 그렇지 나머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1부터 2, 3, 4 차례로 곱해서 곱셈의 결과가 나누어지는 수하고 같거나 비슷해질 때까지 곱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비록 이번 경우에는 4번 만에 답을 찾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몫에 가까운 수를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학습장에도 써놨듯이 어림하는 겁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다 기억이 날 테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56은 50과 60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맞습니다. 60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60. 그 다음에 14는 10하고 20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맞아요. 10에 가깝네요. 그래서 60 나누기 10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한눈에 봐도 몫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60 안에는 10이 6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림한 식의 결과값이 6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6을 몫으로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56 나누기 14에 아까 6을 넣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 두 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서로 곱해야 되겠죠? 6, 4, 24, 6, 1은 6, 6 더하기 2는 8. 이걸 어떡하나. 나누어지는 수 밑에 있는 이 수는 빼야 하는 수인데 56에서 84 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몫을 어떻게 해야 여기 있는 수가 작아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누는 수에다가 6을 곱했을 때 84가 나왔는데 이 84보다 작은 값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곱하는 값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몫을 낮추면 돼요. 몫을 1씩 낮출 수도 있고 2씩 낮출 수도 있는데 그러면 1씩 한번 낮춰볼까요? 56 나누기 14를 했을 때 몫을 하나 줄였기 때문에 5입니다. 5, 4, 20. 5, 1은 5, 5 더하기 2는 7. 아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그럼 몫을 또 하나 더 줄여야 된다는 뜻인데 몫을 또 줄여서 56 나누기 14에 4를 곱하게 되면 4, 4, 16. 4, 1은 4 더하기 1은 56. 나머지가 없게 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네요. 드디어 우리는 56 나누기 14의 몫이 4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나눗셈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것부터 한다? 그렇죠. 어림부터 한다. 그래서 어림을 하게 되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몫과 비슷한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계산한 결과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 우리는 몫을 찾아낼 수 있다. 이번 계산에서 기억해야 할 건 나누는 수하고 우리가 몫으로 추정하는 수가 서로 곱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보다 큰 수가 나오면
큰 수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몫을 낮추어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번 문제는 80 나누기 15예요. 우리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림부터 해야 합니다. 80은 따로 어림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80, 그 다음에 나누기 그대로 쓰고 15를 10하고 20 중에 어디에 가까운 수로 어림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5니까 20으로 한번 어림을 해봅시다. 그럼 80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80 안에 20이 몇 번 들어가냐고 묻는 것과 같으니까 8, 2, 4, 8 4번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80 나누기 15의 몫을 4로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80 나누기 15의 몫을 4라고 생각했을 때 5, 4, 20, 4, 1은 4, 4 더하기 2는 6, 0 빼기 0은 0, 8 빼기 6은 2. 여기에 주목해주세요.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를 비교했을 때 나머지가 더 크단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80 안에 15가 한 번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몫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몫을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 몫을 늘리게 되면 곱하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수는 커질 거고 나머지는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몫을 낮추게 되면 나누는 수하고 곱한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는 작아질 거고 나머지는 커질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죠? 나머지를 낮추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몫을 하나 올려야겠죠. 몫을 하나 올려서 몫을 5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볼게요. 자, 몫을 5라고 생각했을 때 5, 5, 25, 5, 1은 5, 5 더하기 2는 7. 빼면 5만 남네요. 그럼 비로소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졌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나눗셈을 정말 잘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혹시 우리가 여기서 빼기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할 때 곱하기에서 실수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눗셈의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그래요. 검산이라는 것을 해보면 우리가 나눗셈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검산식은 어떻게 쓰더라? 나누는 수 곱하기 몫에다가 더하기 나머지를 하면 되더라.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결과값이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우리는 계산을 똑바로 한 거더라.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나누는 수는 얼마? 15. 몫은 얼마? 5. 나머지는 얼마? 5. 그래서 앞에 곱셈을 먼저 계산해 보면 5, 5, 25, 5 더하기 2는 7, 75 더하기 5는 80. 그럼 이 80은 여기 나누어진 수인 80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페이지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기 있는데 뭘까요? 맞아요. 이 부분이에요. 몫을 하나 늘렸을 때는 여기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하는 값이 커져서 나눗셈은 작아진다. 반대로 몫을 하나 줄였을 때는 곱한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커진다. 이 화살표 두 개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나눗셈 실력은 일취월장할 것입니다. 80 나누기 15의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56 나누기 14하고 달리 나머지가 있는 경우였어요.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이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이게 가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서 나 나머지가 있는 경우로 바뀐 것을 알았을 겁니다. 나머지가 있는 경우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하면서 나머지가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나눗셈을 계산해서 나머지가 있으면 동그라미 상자로, 없으면 X 상자로 넣어달라는 건데 68 나누기 32를 먼저 하란 소리네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어림해야겠죠. 68은 60하고 70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70에 가깝죠. 그렇다면 32는 30하고 40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래요. 30에 가까워요. 그러면 70 안에 30이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3, 2, 6, 3, 3은 9니까 2번 정도 들어가고 또 얼만큼은 남을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어림하는 이 식의 정확한 목과 나머지가 아니라 이 68 나누기 32를 구할 때 몫이 얼마쯤 될지를 추측하기 위해서 이 어림을 하는 거니까요. 이 2만 갖다 쓰면 됩니다. 68 나누기 32를 몫을 2로 잡아서 했을 때 2는 4, 3, 2, 6, 8 빼기 4는 얼마? 4. 6 빼기 6은 여기니까 없고요. 보니까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도 작게 나오고 괜찮게 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검산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검산식을 만들어 볼게요. 나누는 수인 32 곱하기 몫인 2 더하기 나머지 4를 하면 앞에 두 개 먼저 곱해봅시다. 2는 4, 3이 6, 64 더하기 4가 되고 맨 마지막으로 68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럼 이 값을 여기 있는 나누어지는 수랑 비교해 봤을 때 둘이 서로 같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 그러면 68 나누기 32는 나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가 있다. 그래서 68 나누기 32는 여기 상자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나머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어림이다. 어림을 해서 대충 몫에 얼마쯤 들어올지를 예측해 본 다음에 나눗셈을 시도한다. 나눗셈을 시도했을 때 나머지가 한 번에 딱 잘 나오거나 나머지가 아예 없어서 딱 떨어지면 괜찮지만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컸을 때는 어떻게 한다? 몫을 하나 늘려줘서 나머지 값이 줄어들게 만든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몫하고 나머지의 관계. 몫이 커졌을 때 나머지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 문제를 꼭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었는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검산을 해야 된다. 검산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단계는 차근차근 계산하라고 돌다리에서 돌을 하나 더 얹어준 격인데 어렵지 않아요. 앞에 있는 두 곱셈식, 이 두 곱셈식을 먼저 곱해준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라. 그래서 결과값이 나오면 된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공부할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